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지난 토요일, 일요일 밤이면 반드시 비서실장을 발표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발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노영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안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럼 못한 거죠. 못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반발이 엄청 심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차피 결과적으로 그 발표를 했었더라면 더 큰 후유증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서 안 됐을 것 같고 지금 계속해서 원희룡 전 장관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과연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도 본인이 그렇게 하마평 올라가고 이 정권에서 비서실장 하는 게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할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원희룡 장관 되게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요즘에 좀 이상하게 됐는지 좀 솔직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자, 그래서 이제 원희룡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했다가 뭔가 사단이 생겼다. 반발이냐, 원 장관이 거부했느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왜 원희룡 장관을 비서실장으로 자기가 하겠다고 생각했느냐. 자, 그래서 김정대 의원께 좀 여쭤보면 대통령이 이번에 총선에 대참패를 하고 난 뒤에 생각을 바꾸고 있느냐 아니면 전혀 바뀐 게 없는 것이냐. 이거 일단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우선 대참패라는 말부터 인정할까? 전 그것도 의문인데. 예. 이게 대참패였구나. 이게 내가 여기까지였구나. 이렇게 일단 인식을 해야 그 다음에 뭐 쇄신을 하든 뭐 인적 개편을 하든 뭐든 하는데 전 그 자체를 인정할까도 의문이에요. 일단은 저기 그 108석을 얻었고 낙동강 벨트를 지켰고 그러면은 뭐 나중에 뭐 인천 상륙 작전으로 회복하면 되는 거지. 이걸 갖다가 그 뭐 참패라고 봐야 되느냐. 이런 어떤 생각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래서 그 뭐 비서실장 그 주말부터 나오고 이런 얘기도 일단은 떠보는 식으로 된 거지 무슨 진정성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저는 우선 그게 의문이에요. 108석이 뭐 저기 그러면은 이게 뭐 이것만 갖고도 나 집권할 때부터 이랬는데 그럼 언제는 좋았냐? 오히려 5석 늘었다. 그러면은 이 자체는 그냥 본인의 자기 주관적인 어떤 세계에 그냥 갇혀 있다 보면은 난 그 자체도 그 앞서 저기 대통령께 누가 참모가 이거 선거 결과에 대한 어떤 쇄신과 이제 어떤 뭘 올리기도 난 그거 쉬울까 난 그것도 좀 의문인 게 전혀 그런 표정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만나 보셨어요? 전혀 그런 표정이 아니 밖으로 나오는 게 뭐 이관섭 비서실장 몇 자 그거 짤막한 발표가 다인데 56자. 그 짤막한 2문장 되나 3문장 되나 그거. 그러면 내일 아침에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본인의 총선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고 했는데 어떤 견해 밝힙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는 무릎 꿇을 생각은 없다. 그러나 뭔가 상황이 어렵다고 하니까 뭐 앞으로 인적 쇄신과 국정의 혁신을 해가지고 앞으로 개혁을 더 힘있게 밀어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 자,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번에 국민들은 총선 참패에서 108석밖에 못 얻었다. 정말로 스커 대제하고 반성하고 뭔가 근본적으로 바꾸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 일단은 가장 먼저 나온 얘기는 의사들 문제 그냥 그대로 가겠다는 예. 일단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였는데 그대로 밀어붙이겠다고 나오긴 나왔어요. 그냥 말만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인적 쇄신한다고 지금 뭐 일괄 사표를 받았다고는 얘기하는데 지금 사표가 지금 수리됐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죠. 그대로 들고 있는 거죠. 이래버리면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 아닌가. 이 인적 쇄신도 없이. 그러면 똑같은 거죠, 뭐 예전하고. 그러니까 마치 강서구청장 선거 때 보선 때 참패하면은 뭔가 바뀔 줄 알았는데 그대로 밀었듯이 지금도 그때랑 비슷한 상황이라 그러면은 글쎄요. 나도 도저히 상상은 안 되는데 이 흐름상 지금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 봐요. 자, 이번 주에 이제 비서실장은 바꿀 것 같습니다. 바꾼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바꿀 테고 뭐 이관섭 실장은 일단 물러나는데 자, 대통령실 분위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선거가 패배한 실패의 이유가 뭐냐? 크게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이 잘못해서 졌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참모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졌다. 그래서 참모들부터 내보내야 한다. 실제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그러면 한동훈은 일단 떠났으니까 책임을 졌다고 치고 대통령실에서는 총선 참패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을 지지 않고 대통령 참모들이 정무적인 조언을 잘못했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종대 형님 이거 네. 어떻게 좀 설명해야 돼요? 아이 뭐 거기가 뭐 정무수석 비서실장 별 존재감 없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예. 그러니까 그 저 뭐랄까 이렇게 책임 전가하긴 딱 좋은 사람들이지 뭘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이 제일 하나마나 한 말이에요. 예.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무능한 후보자들이 꼭 선거 끝나면 뭐 보좌관이 잘못했다, 뭐 어쨌다, 뭐 이런 얘기하고 돈도 잘못 썼다. 심지어 이런 얘기들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 얘기 많이 부르는데 제일 들을 거 없는 게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얘기는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사실 이런 뭐 대통령 본인과 그 주변의 어떤 뭐 우리가 공적 의사결정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무수히 많은 걸로 아는데 어쨌든 그건 그대로 보호되는 거예요. 아니 눈가림용으로 또 저기 뭐냐 일단 생색내기용으로 참모들 바꾸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번에 핵심 참모들은 총선으로 많이 나갔어요. 아니 근데 나는 이건 당연한 거라고 봐요. 대통령이 지금까지 본인 책임을 인정한 역사가 있어요? 뭐 하나라도?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분은 항상 자기는 옳고 자기는 잘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예컨대 심평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 안 만난 거는 주변에 누구의 조언을 받아서 그랬는데 그 사람 말 들은 거를 후회한다 이러지 대통령 안 만난 나 자신을 뭐 좀 원망한다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잖아요. 홍준표 대구시장도요.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막 욕하면서 대통령은 어차피 이 선거에 관여도 안 했는데 왜 대통령 보고 책임지라 그러냐. 한동훈 비대위원장 숫자가 와가지고 자기 맘대로 셀카 찍다가 졌는데 한동훈이 잘못이지 무슨 대통령 책임이냐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주변에 있다는 그 뭐 사람들도 본인 스스로도 원래 자기 탓을 안 하는 사람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이번에 이거 선거 제도 탓이야. 이번에 그 총선용으로 민주당이 난리쳐서 이렇게 된 것이야. 뭐 이 주변 사람들이 엉터리같이 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지. 야, 내가 부덕해서 그래. 내가 국민의 마음을 읽지 않아서 그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일방통행적으로 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아니라는 가능성은 거죠. 없지. 만약에 그럴 그럴 가능성은 사람이라면 없죠. 이렇게 하지도 않았겠죠. 근데 조선일보 출신 보수 농객 한 명은요. 지난번에 103석인데 이번에 108석이면 지난 총선에 비해서는 승리했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걸 가지고 어떻게 대통령 책임을 묻느냐 이렇게 막 역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변 대표. 자, 이런 거를 자 실제다 우리 증거 없다. 지난번에 비하면 오히려 5석 더 많은데 이렇게 이제 하면서 갑자기 바깥에 있는 유튜브 채널이 조선일보 공격을 엄청 해요. 엊그저께 윤정호 앵커가 했던 멘트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앵커 뭐 브리핑 이런 거 때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 뭐라 그랬어요? 아니 이제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걸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것인지 국민에게 화답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왜 조선일보가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됐다고 공격하느냐라고 해서 막 때려던면서 윤 지금 대통령에게 약간 막 지금 사실 이제 보수 전체가 혼란스러운 게 한동훈에게 다 책임을 뒤집어 씌우자는 쪽이 이제 장애 보수들이 있고 한동훈은 잘했는데 윤석열 못했다는 게 조선일보고 중앙일보는 또 전혀 다른 논조가 나오고 그래서 이 참사죠 참사 사실은 집권 여당이 과반 한참 밑에 탄핵 수준까지 밀렸다는 거는 대참사인데 이 대참사를 놓고 탈출하는 방향을 지금 여러 너무 엇갈려가지고 보수에서 좀 백가쟁명이 있는 것 같아요. 소선거구 제도가 잘못됐대요. 그래서 이거 바꾸자고 국회에서 민주당이 제발 중대 선거구제로 가든지 권역별 비례대표로 가든지 이게 국민의 표심이 실제 의석수에 반영되도록 하자고 계속 요구했는데 누가 반대했습니까? 국민의힘이 아니 싫다고 그런데 원래 중대 선거구제는 취임할 때부터 윤 대통령도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기 그 쏠림 현상을 방지하자 이 얘기는 윤 대통령이 검토할 수 있다고 맞아요. 해서 박수를 막 쳤죠 그때. 근데 그때는 국힘에서 맞아요. 논의를 안 했죠. 그런데 저기 뭐냐 국민의힘에서 아무도 이걸 뒷받침 안 했던 그렇죠. 거예요. 그랬던 아젠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은 써먹긴 좋죠. 내가 그래서 집권 초부터 얘기했잖아.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건 국민의힘은 현행 선거법 고수였고 병립제로 가자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연동형도 반대해놓고. 연동형은 원래 반대고. 예. 그래서 그 타협안으로 내놓은 게 막 권역별 비례 뭐 이런 것들을 타협안으로 민주당이 내놨는데 다 걷어찼습니다. 아니 소선거구제로 자기도 대통령 됐고 그 직후 지자체도 이겼잖아요. 자기도 이긴 바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똑같은 제도 가지고 제도 타면 안 되죠 이거. 결국 수도권에서 3석을 더 얻었고요. 부산에서도 다 이겼잖아요. 예. 처음에
부산이 결집했냐 안 했냐를 보면은 그 바로미터가 나오는데 본인이 계속 부산 신경 많이 썼었잖아요. 부산에 가서 투표도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부산은 이겼단 말이에요. 아, 내가 가면 돼 이긴 거야. 내가 한 건 잘한 거예요. 이분 입장에서. 수도권도 지금 어렵다 그랬는데 결국 세석이나 더 얻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특별하게 역전의 용사들에서 결론을 내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동안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국민들은 참패했다. 반성하고 국정 쇄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대통령실은 참패한 게 아니고 지난 총선보다 더 잘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돌팔매질이냐? 선거 잘못한 사람 한동훈 아니냐? 한동훈 바로 그만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사람 바꿔서 국정 운영 행태를 똑같이 유지하거나 오히려 지난번 총선보다 의석을 더 얻었으니까 더 힘을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이제 가버리니까 아니 종대님 이거 웃어야 아니, 됩니까? 그러니까 울어야 됩니까? KBS 신년대담에서도 그 윤 대통령이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선거는 당이 치르는 거예요. 이분 사고 방식은 뒤에서 자기가 뭐 누구를 신건 말건 모든 책임은 당이 지는 거고 당이 선거를 치르는 거다. 이건 출발선이라고. 출발선이고 자기는 오히려 그 저기 뭐냐 민생 토론회니 뭐냐 해서 그나마 내가 열심히 떠줘서 더 큰 참패 맞은 거고 이종섭 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선거 도와주려고 호주 대사 내보낸 거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대로라면 무슨 얘기냐면 그 시한폭탄이 있는 거 내가 다 제거했다. 근데 니들이 돌아오라 그래서 일은 더 커진 거 아니냐? 어? 니들이 저 호주 대사 근무하고 있는 거 돌아오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뭐가 달라졌냐? 내가 알아서 선거 때 도와주려고 치운 건데 이런 식의 맥락, 이런 논리가 아직까지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번 총선 끝나고 뭔가 바뀔 줄 알았는데 변대표 안 바뀌면 국회는 어떻게 해야 되며 지금까지 아니, 윤석열 지금 대통령을 예. 이분이 가장 큰 차이를 느끼게 될 게 특검 처리 상황에서는 예. 전혀 달라지거든요. 예. 의석은 비슷한다 하더라도 지난 총선 전에는 거부권 행사했을 때 국힘이 막아줬잖아요. 공천권 문제 때문에. 근데 이제 다 끝났잖아요, 공천. 그리고 어차피 국회의원들은 대통령보다 임기가 길고 지자체 선거 있고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최상병 특검 문제가 걸려 있는데 거부권 행사했을 때 국힘당이 그거를 못 막아줄 것 같은데요. 내가 아무리 봐도. 그래요? 네, 국힘당에서 한 10명, 20명 이탈하는 거 아무리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벌써 찬성 공개 표명한 사람 몇 사람 나왔죠? 자, 누구 누구입니까? 안철수, 안철수, 김재섭, 아직 의원 의원 아니니까. 의원이 아니니까. 아, 이번에 나왔을 때. 예. 아, 그러니까 뭐 혹시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뭐. 조경태 얘기가 오는데 의원도 예. 저기 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최소한 뭐 6월 국회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거 못 막는 육선 거. 조경태가 움직이면 또 한두 사람 따라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부산에.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이야기가 이제 국회가 어떻게 할 거냐, 여당 내부에서 어떻게 할 건지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자, 단독 보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뭐 저분한테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대표로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원로 정치인 한 분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민심이 이렇게 이반되어 있는 걸 수습하려면 거국 내각을 비롯한 매우 큰 정치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거절했느냐? 단 10%의 지지율이 나오더라도 심지어 그거보다 더 못한 지지율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하고 있는 책임 정치 그대로 하겠다. 자,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들었던 사람이 전한 건데 그 정도로 강력하게 대통령의 뜻을 표했다. 이제 이 말은 아예 안 바뀌겠다고 하니까 이분이 기함을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난번에 하고 달라졌는데요. 대통령이 원래 1%만 지지해도 한다 그랬는데 이제 10%까지 여유를 두고 있네. 제가 그런 건 짚어졌는데 그러니까 야, 그래서 이 총선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걸로 가버려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건 아마 내일이든 모레든 전원을 통해서 이 보도가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대통령이 현재 총선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하고 있고 거국 내각은 아니라 하더라도 좀 더 중립적인 인사를 국정 운영에 좀 장관급으로 이렇게 임명함으로써 정치를 좀 정상적으로 바꿔가자, 복원하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참모들도 약간 멘붕. 특히 국민의힘은 야, 이 상황 어떻게 해? 그냥 이대로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자,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해보셨던 김종대 의원, 이제 국민의힘은 이런 상황을 확인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글쎄 제가 이럴 때마다 2016년 상황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때 저기 뭐냐 그 한 30명만 넘어와도 되는데 60명이 넘게 넘어오더라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 이야기죠. 예, 예. 넘어와도 너무 많이 오는 거야 이번에는. 예. 그래가지고 당 따로 만들더라고요. 나는 지금 탄핵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상황이나 파국적 상황은 아직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제가 여러 차례 선거 전부터 말씀드렸던 거는 특검연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전국의 핵심이 될 거라고 말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은 최상병 특검이 일단은 선거 못지않게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법안이 통과되는 데 문제가 없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며칠 남았는가를 계산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통과될 때조차도 어떤 그 저쪽에서 넘어오는 표수가 최소한 2자릿수가 된다. 그래서 200표를 이제 넘어서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은 버티기가 힘들어요.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특검 정국에서는 완전히 이거는 무너진 정권이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은 거국 내각이니 인적쇄신보다 최상병 특검에 대한 단속이 더 급해요. 네.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다음 주 상황이 이번 주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서 나가는 표 단속하기 위한 조치가 일단 먼저 실행이 될 거다. 그래서 내일 담화는 좀 두리뭉실하게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게 해서 또 한 번 염장을 지르고 지금 진짜 하는 일은 저 특검에 표에 누수 막는 거 거기에 집중할 거다. 자,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국회에서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